여기까지 얘기했었고 이제 우리가 볼 건 뭐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라는 얘기는 밥을 먹었지. 그럼 소화를 시키잖아. 소화는 데가 어떻게 돼? 영양으로 흡수를 해야지. 그럼 흡수를 하려면 어디를 통해 들어올 거야? 세포막을 통해 들어올 거야. 그럼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나부터 볼까요? 이 세포막을 볼 거거든. 세포막은 뭐였지?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 요거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이 하나거든. 막이 하나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근데 뒤에 그림이 있어. 어디에 있냐면 문제 5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그림이 있을 거야. 그림은 요런 그림이고 우리는 내용을 일단 먼저 51페이지 먼저 설명할까. 간단하게 볼까 봐봐. 근데 여기 보면 인지질은 요렇게 생겼어. 원래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우리가 머리라고 불러. 머리. 여기를 꼬리라고 부르고. 머리 꼬리. 됐어? 그다음에 봐봐, 요 다리 같은 거지, 요 다리. 이걸 보고 지방산이라고. 그럼 지방산이 몇 개야? 2개. 그래서 지방산이 2개니까. 그다음에 요 동그라미 같은 거지. 이게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여기 띠 같은 거지. 이걸 인산이라고 불러. 됐어? 근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얘는 머리는 친수성이라고 불러. 자, 유리야. 친수성이란 무슨 뜻일까? 친수성. 그렇지, 물이랑 친하다고 그러지. 그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 물과 잘 섞인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꼬리를 보고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소수성이라는 얘기 물과 대면대면하다고, 물과 안 친하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친수성은 물과 잘 섞이는 거지. 근데 소수성은 기름과 잘 섞이는 거야. 물에 안 섞이고 기름과 섞이는 거야. 이걸 친수성, 소수성이라고 불러. 그럼 이런 성질 때문에 자, 머리가 다 어떻게 돼?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지. 꼬리는 꼬리들끼리 서로 뭉치고 있어. 그럼 이게 뭐야? 머리 부분이 있을 것이. 머리는 밖을 향한 거고 꼬리는 안쪽을 향한. 꼬리라고 생각해. 꼬리는 안쪽을 향한 거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요 막대기 같이 긴 거지. 이걸 보고 우리가 막에 있는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 막단백질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막단백질. 그래서 다시 한번 막단백질이라고 불러. 그럼 막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어.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가 딱 고정돼서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봐봐, 얘들아 봐봐. 설명 먼저 할까 봐봐. 여기서 여기가 우리가 인지를 이중층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봐. 딱 여기 서 있어. 여기로 오는 양분이 여기서 오는 양분을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럼 못 들어오겠지. 됐어? 그럼 저기서 양분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나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움직여. 그러니까 막단백질이 움직여지면서 물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통과 안 시키기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막단백질은 고정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볼 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구야? 인지질 이중층이 움직여지는 거야. 혹시 얘네 그 콘서트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콘서트 가면 왜 가수들이 그거 하잖아. 막 노래 부르다가 막 더 많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하면 갑자기 관객이 있는 쪽으로 몸을 확 날리지. 그럼 사람들이 뭐해?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 서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런 것처럼 가는 것처럼 얘가 움직여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다시 봐봐. 밑에 봅시다. 자, 51페이지 세포막을 통한 문제 추리. 세포막의 구조라고 되어 있을 거야.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이다.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면 배려서 이중층을 이룬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구조를 이렇게 선생님이 썼는데 이걸 글로 나타낸 거야. 됐죠? 세 번째 누구야?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되거나 파묻히기도 하고 막을 관통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죠.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어서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단백질 위치가 바뀐다. 줄 좀 하나 쳐주세요.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어서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단백질 위치가 바뀐다. 1로 인해 물질의 출입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1로 인해 물질이 출입 조절된다. 됐습니까? 2로 인해 물질 출입 조절된다. 줄 좀 쳐놓고요. 됐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뭐습니까? 다 이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있고요, 친수성 부분, 소수성 부분 있고 이게 인지를 이중층이라고 불러. 층이 몇 개? 두 개가 한 겹을 이루고 있는 거야. 됐어? 두 개가 한 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 이동해. 자, 봅니다. 잘 보시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때. 자, 우리가 나 어제 삼겹살 먹었어. 삼겹살 먹었다고. 빨리 부러워해 빨리. 나 삼겹살 먹었다고 빨리 부러워라고.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내가 삼겹살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를 먹은 거야. 뭐 먹은 거야? 삼겹살에 뭐 있어? 단백질이잖아. 그 빨간색 단백질 또 뭐 있어? 지방도 있지. 그 하얀색 지방 있잖아. 삼겹살은 그걸로 먹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먹었는데 그 두 개가 흡수되는 장소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세포막을 통해서 양분이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 근데 들어오는 게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누구야? 단백질은 막 단백질을 통해 흡수가 되는 거야. 막단백질을 통해.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지방은 어디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하겠지.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가 다른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나오는 막단백질은 누구를 통과시킬 거야? 물에 녹는 양분을 통과시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인지질 이중층은 누구를 어디에 녹는 거? 물에 안 녹고 어디에 녹아? 기름에 녹는 거야. 우리 몸에 기름이 있어. 그래서 기름에 지방에 녹는 양분을 통과시키는 거고, 이걸 보고 우리가 수용성 양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지용성 양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됐어? 수용성 양분, 지용성 양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가 있을까? 얘가 들어있는 거 있을까? 여기서 얘는 포르당, 아미노산, 그다음에 크기가 큰 단백질, 비타민, B, C 이런 정도가 돼. 이것들이 누구야?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근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뭐가 있을까? 지방산, 모노글리세롤,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비타민 A, E, K. 그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산소. 인산화탄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여기서 그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움직이는 통로가 다른 거야. 됐죠? 흡수되고 이동하는 통로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거 설명하고 봅니다. 밑에 첫 번째 확산이라고 있어. 확산. 확산이 뭐야 혹시 알아? 아니야 좀 대기할게. 확산. 확산이 뭘까? 확산이 뭘까? 확산이 뭘까? 자, 확산은 이렇게 얘기해.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향수를 뿌렸어.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돼? 내 쪽이 농도가 높을까 낮을까? 난 농도 높겠지. 그럼 냄새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니네가 농도가 높아하잖아. 농도 낮지.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걸 보고 확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꽃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원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은 게 자연적으로 가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죠. 이걸 보고 확산이라고 불러. 됐죠? 자, 밑에 보시면 확산을 보면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단순 확산은 뭐야? 이산화탄소나 산소와 같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충을 방으로 통과한다라고 돼 있지. 그럼 거기서 뭐야?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거지. 단백질이 뭐야? 막단백질. 그다음에 여기가 지방이야. 그럼 인지질 이중충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단순 확산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 약간 달라.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둘 다 에너지 써 안 써? 안 써. 둘 다 쓰는 건 아니야. 그런데 대신 뭐가 된다고? 얘는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고? 즉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촉진 확산 어느 정도 되면 거기 그래프 나왔을 건데 바를 때 그림 볼래? 잠깐. 그림 보면 첫 번째 그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디를 통과했어? 인지질을 통해 오지. 그 옆에 그래프가 그게 단순 확산 그래프야. 근데 바로 밑에 있는 거 누구야? 촉진 확산 있지. 촉진 확산 같은 게 어떻게 돼?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늘지 않잖아. 이걸 촉진 확산이라 불러. 근데 촉진 확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촉진 확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촉진 확산은 장소가 정해져 있어. 다시 말하면 봐봐.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 이거 하나만 쓸게요, 얘들아. 막단백질은 한 종류의 물질만 통과시킨다. 다시 한번 막단백질은 한 종류의 물질만 통과시킨다.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 통과 막단백질은 누구만 통과시킬 수 있어? 윤재형 누구만 통과시킬 수 있어? 포도당만 통과시킨다. 이해돼? 다른 건 통과시킬 수 없어. 그것만 통과시키는 거야. 다른 역할을 못해.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다시 한번 막단백질은 한 종류만 통과시킨다고. 그러니까 전용 통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통로가 무한히 많지는 않잖아. 어느 정도만 있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되다가 더 이상 증가 못해. 이거는 막단 벡터를 다 통과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읽어주시고요. 자, 또 하나 기억할 건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삼투라고 하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양 보는 얘기다. 두 가지. 수용성 양분하고 지용성 양분이지. 근데 물은 어떻게 흡수할까? 목말라. 물은 어떻게 흡수할까? 물을 흡수하는 방법은 좀 달라. 바로 맨 밑에 뭐 있을까? 맨 밑에 뭐 있어? 삼투. 삼투라고 얘기해. 세포막을 연기로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의 농도차가 존재할 때 물이 자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로.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물의 이동은 뭐라고? 삼투 현상으로 흡수된다. 물의 이동 뭐로? 삼투 현상. 됐지? 오늘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뭐 나와 있습니까? 자 농도가 낮은 용에 농도가 높은 용이 되는데 자 세포막은 이렇게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잘 들어. 크기가 작은 물질만 통과됩니다. 이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반투과성 막은 뭐야? 크기가 작은 물질만 통과된다. 큰 물질은 통과 못해. 그럼 보면 우리가 물하고 용질이란 얘기가 있을 건데 물은 용매라고 불러. 용매. 얘는 크기가 작다. 얘는 크기가 크다라고 해. 그래서 크기가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반투과성 막이 있으면 여기에 반투과성 막이 있으면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라면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이 가야 되는데 못 가. 크기가 커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동할까? 물이 이동하게 돼. 그럼 얘는 물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여기는 적어지지. 그럼 농도가 좀 진해지는 거야. 얘는 물이 많아지지. 농도가 조금 약해지겠지. 그래서 농도가 같을 때까지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걸 삼투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삼투 얘들아 삼투의 가장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 우리 사람한테 보면 내가 오늘 뭐 밥을 먹었는데 짠 걸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짠 걸 먹으면 되게 목마르지. 왜 목마를까?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 그래서 삼투 현상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이 없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됩니까? 이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자 봐봐. 용매와 용질이 혹시 뭔지 알아 몰라? 용매와 용질. 서연아 용매 용질 알아 몰라? 용매가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자 봐봐. 설탕이 있을 것이고 물이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설탕 물이 되겠지. 맞지? 설탕과 물. 그러면 설탕과 물을 섞어서 녹이는 걸 보고 용해라고 해. 용해. 서로 섞는 거. 근데 여기서 설탕은 녹이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 녹아 들어가는 거지. 이걸 보고 용질이라고 불러.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근데 용매, 그러니까 물은 뭐야? 녹이는 물질이야. 녹아 들어가는 거야. 녹이는 물질이지. 이걸 보고 용매라고 불러. 즉 다시 말하면 녹이는 물질이 용매라고 부르고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렇게 얘기를 해.
됐어? 녹아 들어가는 물질과 그다음에 녹이는 물질 다르지? 근데 녹이는 물질이 훨씬 더 작아. 알았지? 그다음에 단어가 나올 건데 이런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냐? 첫 번째 고장액이란 말이 나올 거야. 그다음에 등장액이란 말도 나올 거고 저장액이란 말도 나올 거야. 고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해요. 세포보다 농도 높다. 근데 등장액은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보고 얘기를 하고 저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이렇게 봐. 됐어? 혹시 생리식염수라고 들어봤어? 우리가 안경 끼고 하는 애들 렌즈를 끼는 경우를 보면 식염수로 닦잖아. 그러니까 식염수는 사람의 농도와 사람 몸의 농도가 똑같아. 사람 몸은 물만 있는 건 아니지. 다른 물질들도 있지. 그래서 사람 몸의 농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해. 됐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또 무엇입니까? 보십시다. 아니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좀 얘기하면 되니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53페이지 보면 맨 위에 그림 있잖아. 그림 보면 거기서 세포막이라는 게 있을 건데 세포막이 구멍들이 어때요? 구멍이 커 작아? 작지? 작다는 얘기는 거기는 용질은 통과가 안 돼. 용매라는 것만 통과될 수 있다. 즉 물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뭐가 이동할 거야? 물이 이동하니까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낮아지지. 낮아졌고 이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물이 적어지지. 물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돼? 진해지는 거잖아.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 얘는 농도가 어떻게 돼?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다음에 거기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상표현상되는데 생리식염수에 넣었을 때라고 됐지. 저거 그림 보면 맞아? 그럼 생리식염수라는 뜻은 무슨 뜻? 농도가 똑같다. 그럼 등장액이라는 얘기야. 생리식염수에다 적을 거 뭐라고? 등장액. 그럼 생리식염수라고 하면 봐봐. 여기서 이 그림이 적혈구예요. 누구라고? 적혈구. 그럼 적혈구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모래양, 나가는 모래양이 어떻게 돼? 서로 같아.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됐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처럼 안 보인다. 이걸 보고 우리가 등장액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두 번째, 거기서 두 번째 A는 뭐라고 하면 될까? 잘 봐. 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개수가 3개고 나가는 개수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개수가 많아, 나가는 개수가 많아, 들어오는 게 많아. 그럼 부풀어 오르겠지. 그럼 봐봐. 물은 어디에서 어디를 들어간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지. 그럼 생각해봐. 세포가 고농도일까? 바깥이 고농도일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갔으니까 여기가 고농도인 거고 여기가 저농도인 거야. A는 뭐라고 쓰시면 돼? 저장액이라고 쓰시면 돼. A가 뭐라고 될까? 거기서 A에 넣었을 때라고 됐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 A에다가 저장액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돼? 그럼 얘는 부풀어 오르지.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은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나중에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터져. 터진다. 이걸 보고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용혈 현상. 터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풍선처럼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지, 간단하게. 이해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면 어떻게 있어? 쭈글쭈글쭈글해져 있지.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쭈글쭈글한 건 이유는 뭐야? 들어오는 게 하나고 나가는 게 세 개. 그럼 얘는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그럼 B는 뭐라고 쓰면 돼? B는 보상의 이라고 쓰면 돼. B는 됐지? B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보장액이라고 쓰면 된다. 알았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물 같은 경우는 A라고 되지. A. 식물은 A를 보면 어떻게 돼? 저장액이 된다. 근데 식물은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지. 식물은 뭐라고 하냐면 식물 거기다 보면 식물 A 있지? 거기다가 뭐라 쓸까? A는 저장액이지만 거기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팽, 윤이라고 쓰시고요. 팽윤. A에다 팽윤이라고 쓰시는 거야. A는 저장액이지. 그래서 식물이 지금 이제 팽이 됐잖아. 그래서 팽윤이라 부른다. 그다음에 그 B는 뭐야? B. 이건 이렇게 해서 원형질 분리라고 써. 원형질 분리. 됐어? 뭐라고 쓴다? 원형질 분리. 됐니? 팽윤 원형질 분리. 팽윤 원형질 분리.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보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되죠.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원형질의 조종이 일정히 유지되도록 한다. 이처럼 세포막이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만 줄줄 쳐놔줘. 아까 전에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라고 불렀어. 전부 통과시켰잖아. 근데 얘는 필요한 건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건 통과 안 시키고 이게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차이는 어떻게 됐어? 선택적 투과성은 필요한 건 통과돼요. 필요 없는 건 통과 안 돼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적 투과성 뭐 정도 보셔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세 개 파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명 파트는 세 개 파트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 요 세포에 대한 것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물질 대사와 효소. 물질 대사 어떻게 할 거야? 효소가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하고 있대? 막 나타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막 엄청 코로나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근데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돼? 체온이 높아지지. 근데 체온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왜 위험하다고 그래? 왜 위험하다고 그래? 체온 높아지면. 우리 몸의 체온이 30도도 4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라는 것들이 변성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익는 거지. 익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재기능을 할까 못할까? 이제 못하겠지. 그럼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다.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어? 물질 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물질 대사가 없으면 죽은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체온을 낮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고,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주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내일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온 애도 있고 이번 주에 간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어떤 애는 일본 간대. 내일 모레 수요일날 갔다. 수요일날. 근데 일본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던데 지진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는데 지진이 지금 이제 요 며칠 새에 한 4개인가 5개가 나왔더라고. 6.8 뭐 이런 거 7.0 이런 거 그러더라고. 일본은 더울 텐데 엄청 더울 텐데. 성재야, 네? 어디 갔다 와서 방학 때?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아니요. 안 갔다 왔어? 안 간다 갈 생각이 없으셔?
그냥 생각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준이야 니네는 아예 없어? 그래도 넌 어디 갔다 왔어 지난번에? 오션인데 오션 없는데? 그래서 좀 탔구나. 수영장은 별로 안 좋아해. 수영장 가봤어? 너 가서 물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지? 수영장 물이 깨끗하지 않아. 좀 찝찝해. 솔직히 그래서 그런가. 많이 먹었어? 좀 먹었지? 그래. 가서 수영을 하잖아. 그럼 땀이 나 안 나? 수영하면 땀이 날까 안 날까? 나겠지. 그 땀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물에 녹아서 그 수영장 물에 얘네들 땀이 있는 거야. 그 수영을 하다 보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뭐가 물이 들어가지. 그럼 발이 되게 깨끗해진다. 사람이. 그렇다고 수영장 물이 더럽다는 얘기지. 수영장은 나는 안 간다. 재밌게 놀다 왔어? 재밌게 놀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준비하고 기지개 쭉쭉 피고. 근데 오늘 이게 좀 처지는 느낌이지 이렇거든요. 날이 더워서인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야. 야 좀 있으면 야 입추 지났어. 지난주에 입추 지났어. 입추가 뭔지 알아? 입추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던데. 입추 알아? 알아 몰라? 몰라? 가을이 시작이야. 다시 말해 입추는 뭐야? 가을에 들어섰다는 뜻이야. 이제는 아침과 저녁에는 조금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불던데. 그렇지 않아? 좀 낫잖아. 낮에도 좀 덜 더워 좀. 아닌가? 뜨겁긴 뜨겁거든. 뜨거운데 좀 덜 더운 느낌 들지 않냐? 입추가 지나서 그래. 참 우리나라 절기가 좀 특이해. 이번 추석이 빨라? 알아 몰라? 추석 겁나 빨라. 언제야? 9월 10며칠이던데. 그래 덥겠지. 9월 12일, 11일, 12, 13, 14,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추석이. 우리는 상관없잖아. 추석 어디 가? 니네? 서준 어디 가? 부산? 그럼 내 친구 쪽이 부산 쪽이야? 그러면 할머니 환갑이셔. 부산에서 사신대? 좋네. 부산 좋네. 부산 몇 번 가봤는데. 야, 서현이 니네 어디 가? 모르겠어. 추석도 몰라? 할머니 댁. 할머니 댁이 없는데. 저희는 바로 옆에. 어디 가지도 않네. 유나 니네는 몰라? 어딘데 시골이? 고성. 고성이 멀지 않냐? 부산보다 더 걸리지 않나 시간이? 왜냐면 고속도로 있잖아. 바로 타면 되는데 고성은 고속도로 타고 가서 좀 빠지지 않나? 모르겠어. 고성 한 번도 안 가봤어. 이거 몇 시간 정도? 대부분 응. 4-5시간. 4-5시간? 부산하고 비슷하긴 하겠구나. 야, 송전 니네 어디 간대? 추석 때? 너도 부산이야? 너 부산 어딘데? 내가 부산 많이 가봤어. 많이는 아니다. 3번 정도 가봤어. 해운대? 그래. 해운대, 그렇지. 해운대도 가봤는데. 그렇다고 가봤다는 얘기지. 뭐 자세히 알지 뭐. 야, 준이 니는 어디 가냐? 너는 안 가냐? 왜? 그냥 다 오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만 가고 저만. 아 그래? 자유인데? 엄청 자유인데? 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날만 기다리고 있지? 선재야 니네 어디 가? 가긴 어디 가? 그 친척 집이거든요. 그럼 멀어? 안 멀어? 원래는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딘데? 원래는 거창에서 했는데 거창? 너무 멀다고 그냥 편집해서 그냥 다른 데서 옮겨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두 시간 걸려요. 그렇지. 그 거창까지 좀 멀긴 하지. 거창, 고성 비슷하지 않나? 고성은 공룡 아니냐? 공룡의 고장 그런 거 아니야? 공룡 발자국 있다 그런 거 아니야? 나 지나가다 휴게소에서 본 거 같은데 거제도 가다가 고성 휴게소에 들리면 공룡 뭐지 조각상 같은 거 있어 이상 뭐 둘리 있잖아 둘리 엄마 보고 있어 그런 거 같아. 거창도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창은 수박이 유명하지 않냐? 거창 수박. 저는 차가 한 번 막히면은 어. 그냥 진짜
새벽에 출발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도착할 때가 있더라. 그렇지. 그 명절 때 같은 데 부산 같은 데 가면 12시간 뭐 11시간 뭐 걸리네. 막 막힐 때 13시간씩 걸리네.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지나니까 멀리 가지 않아. 서현이 너도 마찬가지지. 내가 멀리 가지 않아서 길 막히는 거 잘 몰라. 서울시는 되게 좋아. 명절 때는 왠줄 알아? 차가 별로 없어. 그래서 막 다니기 되게 쉬워. 그랬는데 아무튼 추석이라 갑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쭉 피고 이제 또 갑시다. 힘들지? 원래 세상 살기가 다 힘든 거야. 근데 니네들은 정말로 이게 수능을 보는 거라서 근데 이게 장단점은 다 있어. 수능을 이걸 보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고3 때 수능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잖아. 등급이 나눠진다는 얘기는 인원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등급 1등급이 많아져.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과학이 물화생지를 보면 생명 같은 경우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시험 보거든. 그럼 1등급이 4%야. 14만 명 정도의 4%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지. 근데 50만 명이 시험 보는 거 이제 시험으로 50만 명. 50만 명. 4%면 얼마? 몇 명이에요 그러면? 4%면 10%는 5만 명이니까 4%면 2만 명 정도 되나? 2만 명 정도가 1등급이 들어가. 전에 10% 정도는 얼마지 저게? 야 4%는 얼마지? 10만 4% 10만에 4%는 얼마지? 5%면 4,000명. 4천 명 정도? 4천 명인데 6천 명 정도 되나 보다. 6천 명 좀 안 되나 보다. 1등급. 근데 6천 명 좀 안 되는데 이제 2만 명이 확 늘잖아. 근데 중학교부터 과학이 싫어요. 나는 과학이 싫어요 이런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지금 공부하기 훨씬 낫다니까. 근데 이번에 등급제 개편되면서 이번에 1등급 10% 정도 되지 않나요? 그건 내신이지. 아. 내신이잖아. 우리 수능은 똑같아요. 아. 내신 같은 경우는 뭐 바뀌면서 내가 1등급이 10%, 2등급이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 근데 보면 그게 학교별로 인원이 적어졌어.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비슷해. 전에 야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는 몇 명인데 한 반에 몇 명인 줄 알아? 50 몇 명이었어. 한 반에 50 몇 명이 딱 있는 거야. 니네 반에 두 배씩. 니네 몇 명이야? 26명. 니네 몇 명이야? 22명. 쟤는 두 배보다 훨씬 넘잖아. 56명, 58명 맞거든. 진짜 많은 거는 63명 맞거든. 지금 인원수가 적어지니까. 근데 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1등급을 맞아야 된다. 맞으면 좋지. 맞으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기가 조금 수월하긴 하니까. 아무튼 니네 하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아. 잘할 거잖아. 잘할 거잖아. 아니? 잘할 거잖아. 맞지? 갑시다. 의대가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의대 가는 게 좋은 거 나쁜 거야? 모르겠어. 너 무슨 거 갈까? 생각 안 해봤어? 윤아 너 모르겠어? 소진이 너 어디 가? 모르겠어? 서진 모르겠어? 선진이 너 뭐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 그쪽. 사회복지? 윤재는 이렇게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사회복지는 뭐 어떤 걸 하고 싶어? 사회복지 되게 다양하잖아. 그거까지는 생각. 그건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왜 사회복지를 하고 싶었어? 그냥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도와주는 거. 근데 배고픈 직업인 건 알지? 배는 고파. 배는 고프다는 얘기는 뭐 월급은 많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 때문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근데 돈이 중요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돈이 중요하진 않아. 그냥 뭐 네가 즐겁고 행복하면 좋은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갑시다. 애들 보면 지금 뭐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뭘 갈 거야 이런 애들도 있겠는데 의대가 예전만큼 좋은 게 아니라서 지금은 모르겠어. 인원수가 늘었잖아. 나도 어떤 애가 인하대를 다니거든. 인하 의대를 다니는데 학교를 자퇴했대. 자퇴했다는 애도 있던데. 자퇴했다. 왜 했냐? 이제 비전이 없어요. 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모르겠어. 그게 인원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가 어떤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찾아. 아직은 잘 모르겠으면 준비는 조금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얘네가 선택할 수 있게끔 공부를 좀 해놓으란 얘기야. 기승전 공부인데, 응? 기승전 공부인데 공부를 해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자 갑시다. 자 일단 보시면 물질 대사는 할까?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을 보고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다시 말하면 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부숴버리거나 이것들은 다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 물질 대사를 통해 생물 에너지를 얻고 세포의 구성 물질이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해. 그래서 이걸 보고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해. 됐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반응이므로 에너지도 서서히 출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은 몇 도야? 36.5도지. 근데 이것도 높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까 체온도 40도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 했었지. 그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됐어? 한 번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확 한 번에 나와. 그럼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높지 않게 하려고 뭐 한 거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다음에 효소에 의한 반응이므로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돼 있을까?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면 여기서 물질 대사는 자, 첫 번째 동화 작용이라는 게 있을 거야. 동화 작용은 자 뭐라고 볼 거냐? 얘는 모모의 합성이라는 말로 모모를 합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지. 즉 우리가 동화 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뭐로 바꾸는 거야? 고분자 물질로 바꿉니다.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다시 한번 동화작용은 뭐야? 저분자 물질을 뭐로 바꾼다? 고분자 물질로 바꿔줘요.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근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흡열 반응.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저분자 물질, 작은 애들을 큰 걸로 가는 거야. 얘들아, 작은 거를 큰 걸로 만들려면 얘를 붙이는 접착제 같은 게 필요하지. 그 접착제 같은 게 에너지인 거지. 에너지로 막 붙여놓은 거야. 그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동화작용이 뭐야?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해돼? 이걸 보고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근데 이화작용은 뭐야? 이화작용 그거와 반대. 이화작용은 무슨 분해야? 이걸 만들었으면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 분해를 하는 게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 고분자 물질을 뭐로 바꾼다? 저분자 물질로 바꿔야지.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 됐어?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음식물의 분해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음식물의 분해? 소화라고 부르잖아. 아까 단백질 먹었던 거 소화. 이것도 이화작용. 그리고 단백질 분해.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이라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동화작용 뭐라고? 합성, 단백질 합성, 이화작용, 소화, 단백질 분해 이런 것들이 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할까? 반응물이란 말이 있어.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물이라는 것들이 있어. 반응물이 뭘까? 반응물이 뭘까? 반응물이 뭘까? 재료에 내가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고 싶어. 김밥을 만들고 싶으면 뭐가 반응물이야? 김하고 밥이 재료잖아. 그럼 김하고 밥이 반응물이야. 생성물은 뭘까? 결과물. 그 김밥이라는 거지. 그래서 반응물은 재료,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라고 하고 결과는 포도당이에요 라고 하겠지. 이해돼? 됐어? 그 정도 모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에너지라고 할 거고요. 나는 경로라고 봅시다. 됐죠? 이 상태야. 그럼 일단 여기 보실게요. 보십니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낮아질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반응물이고요. 이거 맨 밑에 그림 있는 거야. 됐어? 이건 생성물이라고 하겠지. 그럼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아?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아? 생성물 에너지가 많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반응? 흡수했으니까 동화작용이라고 보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뭐겠어? 거꾸로. 얘가 반응물이 될 것이고 생성물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야?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겠지. 그래서 이거 무슨 작용?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 과정 여기서 이 과정이 뭐야 이쪽이 동화 작용이고 이쪽이 이화 작용이 되겠지. 동화이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효소가 관여한다는데 한 방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효소도 되게 다양해. 효소도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효소 같은 경우 뭐 있을까 혹시? 아밀레이스라고 혹시 알아? 아밀레이스가 뭐야? 토할. 그 소화효소. 뭘 소화시키는 거야? 아니 효소효소 녹말을 엿당이라는 걸로 바꿔주는 게 아밀레이스야. 침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녹말만 분해를 할 수 있어. 다른 걸 분해를 못해. 그래서 그럼 다른 거 단백질을 녹이려면 뭐 펩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 트립신 이런 게 나와야 걔네들을 분해를 할 수 있지. 아밀라제가 그걸 분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을 분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애들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왜 그렇습니까? 또한 여기서 얘기할 내용 하나 더 보면 어차피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다음 주에는 이 물기 생명까지 다 끝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올 거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 자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 A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이걸 보고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 됐어? 서연아 지금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유준아 뭐 사고 싶은 거 없냐? 없어? 준이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그래? 애들이 무슨 무력이 없어. 어? 야 무력이 없어. 선지야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윤지야 너는?
성민아 돈 없어? 넌 있다고 해줘야 돼. 있어 없어? 축구? 서진아 너는 뭐 있어? 혹시 살 거 있어? 없어? 얘들 다 무력이 없네. 근데 축구화를 산다고 하면 축구화 얼마 정도가 그게? 15만 원. 얘들아 내가 축구화를 살 거야. 축구화를 산다라는 이 행동은 우리 생물로 따지면 화학 반응을 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축구화를 살려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돼? 15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물건을 산다, 축구화를 산다고 한다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얼마? 15만 원이 있어야 돼. 이해돼? 15만 원이 없으면 그걸 살 수 있어? 못 사겠지. 15만 원이란 돈이 있어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근데 효소라고 하는 건 효소가 도와준다 했지. 효소는 어떤 역할이야?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한다. 이게 효소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15만 원인데 30% 세일 들어갔어. 30% 세일이면 얼마네? 한 4만 5천 원 할인되는 거지. 그럼 난 얼마만 있으면 돼? 15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만 5천 원이 필요한 거지. 10만 5천 원이 필요해. 그게 뭐야? 그게 효소가 하는 역할이야. 반응을 좀 빠르게 해준다. 됐어? 이제 그것들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 일단 54종 얘기했고 55종 얘기했고 숙제 좀 한번 체크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숙제.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말이 지금 빨라 안 빨라? 안 빠르지? 되게 안 빠르. 나는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 지금. 근데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높이려고. 그래도 되지. 좀 적응됐잖아. 이제 그러잖아. 좀 적응됐으니까 조금만 속도 높이려고. 왜냐면 선생님이 좀 원래 지금 말을 이렇게 되게 천천히 하는 편은 아니거든. 좀 말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속도를 높일게. 왜냐면 선생님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진도가 조금 느려서. 그래서 조금만 높일게. 그렇지? 그렇다고 뭐 이해 안 되는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 그런 거 아닌데 충분히 다 설명하고 할 건데 조금만 속도만 높이려고. 아무튼 간에 자 숙제 좀 확인합니다. 어디 갈 거냐? 페이지 갈 때 59페이지 볼래? 59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푸시고요. 자 62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3번, 7번부터 11번까지 푸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뒤에 보면 실전 문제 다루기 보면 66페이지 1번부터 거기 보면 세포 소기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암기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다시 보고 뭐 헷갈리면 앞에 보고 해도 괜찮아. 아직은. 됐죠? 그럼 어디까지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냐면요. 1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21번까지. 근데 이거는 지난번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거야. 단순 뭐 암기 이런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하는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영상은 뭐 내일 정도 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 그런 거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이제 좀 있으면 되겠네. 언제 계약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특이하네. 화요일 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네. 월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렇게 하는데. 니는 언제? 3일 뒤요. 내일도 화요일이야? 3일 뒤요. 3일이면 수요일이야?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나 토요일 날을 착각했어. 너는 언제? 다음 주. 그래? 서진이 니는 언제? 다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니는 제일 늦네? 저희 다음에 육지에서요. 아 그래? 니는 언제? 금요일? 너는? 금요일? 화요일이 제일 빠른데? 화요일이 제일 빠른데? 다음 주 내일 계약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어때요? 어떤 고등학교 애들은 어저께 수업 봤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래. 되게 얼굴이 창백해졌어. 얼굴이 되게 창백해지고 막 되게 힘이 없어.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내일 계약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